이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압승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정권교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은 네. 그때 180석이에요. 네. 우리가 180석을 해줬는데 네. 정권 재창출 못하고 대통령 뺏겨버리는 무능한 민주당. 그렇죠. 예. 우리가 180석을 해줬는데 개혁입법, 거부권 행사, 먼 산 쳐다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민주당을 예. 얼마나 싫어했어요. 네. 비난했는데 그래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192석을 줬단 말이에요. 예. 이제는 잘해야지. 예. 그 잘하는 게 의장이 할 일이지. 의장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엔 막중하죠.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난번에 한석 많아가지고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생했잖아요. 정세균 국회의장 없었으면 아마 탄핵은 안 갔을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헌정사 중단보다는 이렇게 협치해서 거국 내각 정세균 국회의장 과연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협상의 대가 아니에요. 네. 소통. 네.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런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도 공격만 휘떠당했죠. 이게 마지막까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정리됐는데, 하여간 국회의장이 좀 아까 말씀하신 개헌이라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중간 역할을 국회의장이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네. 김진표 의장이 또 개헌하려고 정말 부단하게 했는데 실제 그 성과는 지금 이제 타이밍이다. 22대 국회가 타이밍이다 볼 수 있겠네요. 예? 22대 국회가 개헌의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제 2년 됐으니까 네. 내년에 하면은 다음 지방선거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같이 하면 되잖아요. 7공화국이 탄생하는 건데 개헌할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국회에 다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다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있겠죠. 뭐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예. 권력 구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예. 하여튼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은 뭐 국회의원들은 워낙 개헌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이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는 개헌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개헌하면 블랙홀로 빠지니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보고. 대표님,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호남에서 비례정당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민심은 이렇게 아셨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맨 먼저 예. 해남한도 진도 내 지역구가 서울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예. 제주는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려면은 4시간 가요. 예. 그런데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지역은 박지원, 조국 신당 막 이런 소리 나올 때 비례는 조국 신당 한다고 해서 내가 방송에서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 호남하고 세종시가 1등일 거예요. 예. 조국 신당. 예. 그러면 광주가 47, 전주가 전라북도가 46, 전라남도가 45인데 압도적 1등이에요. 예. 왜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세종시에서 1등을 했겠냐 이거죠. 예. 부산에서 2등하고.
예. 호남의 민심은 무서워요. 예. 문재인을 그렇게 했다가 민주당을 했다가 안철수한테 확 돌아갔다가 그렇죠. 예. 딱 지지했다가 안철수 하는 걸 보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네. 2년도 안 돼서. 예. 우리 조국 좀 잘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조국이래. 누가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그러죠? 좋아하는 거야. 아, 조국을요? 핍박받았다고? 피해자. 예. 대통령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지. 예, 예. 우리 조국 도와주라 간다니. 그 호남이 제가 얼뜻 보기에는 핍박자로서의 그런 게 있는데 정서가 조국이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은 네. 거기에서 같은 동질감이 그래서 우리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란 말을 문재인한테는 절대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죠. 노무현한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김대중이 있지. 우리 김대중 다음에는 우리 조국이라. 우리 조국 처음 나온 거야. 아우 저는 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조국. 야 호남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부동에 충성심이 강해요. 그러나 앞으로 2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잘 봐야 돼. 변화 가능성도 있겠네. 우리란 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타임인데 호남을 배려하고 있는가? 당직이나 원내대표나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버리면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잘 챙겨라. 또다시 호남 홀대론이 너무 곤란하죠. 나오죠. 예. 근데 조국은 사법에서까지 지금 대법 판결을 2심에서 2년 받았기 때문에 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는 것도 있다 해서 자꾸 워낙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든 그건 사법부가 할 일이고 예. 지금 현재는 예. 우리 조국 도와주러 간다니까. 근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큰 틀에서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협력해야죠. 예. 같이 가야죠. 합당은요? 그러니까 내가 조국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조국 신당을 창당한다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창당하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페이스북에다 이거 잠이 안 온다. 이걸 뭐냐? 그렇지만 정치는 현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실사고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써준 표를 예. 정치는 실사고시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민주비례연합의 조국신당을 안 하라 하니 배척해버렸어요. 안 했잖아요. 네. 만약에 안 왔으면 3석밖에 안 되는 거야. 내보내버리니까 12석이 됐지. 그러나 내가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자. 우군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조국 혁신당의 기여도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비례대표 찍고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안 찍으러 나간다고 했다가 조국 혁신당 가서 조국만 찍겠어요. 1번 찍으러 왔다. 지역 것도 찍어야지. 아마 그것도 상당한 예, 프로테이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선거 중에 한동훈이 네. 이재명이 말하는 것은 간두고 조국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득표에 도움이 됐잖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정당 지지도가 국힘 민주당이 비슷해요. 이게 이 조국 혁신당이 10몇 프로 있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쪽이 이렇게 네.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러니까 나는 조국 혁신당과 협력해서 함께 가야
그런데 조국 대표가 잘 정리를 해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175석의 대표가 아니고 192석의 대표다. 얼마나 잘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워딩을 조국 대표가 잘 하고 있는. 3년은 너무 길다. 요즘 광주 가면은 3개월은 너무 길다. 해. 3개월. 우리 조국. 이야. 그, 얼마 전에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했을 때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그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반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90몇 프로를 받았다. 그래서 까기가 조금 민망스럽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데 그때 당선자 내가 총회 등등을 안 했다고 좀 한 소리 내가 하셨어요. 저 박찬대를 깐다 이 소리는 안 했는데. 까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았냐. 그렇지. 네. 당선자 대회도 안 하고. 네. 내일 모레 국회의장 경선도 우리 몰라요. 원내대표 경선 때 한번 나가서 보고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죠? 모르겠어요. 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예.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 못할 만한, 뭐, 글쎄요. 하다못해 그거를 연찬회가 물어봐야 한번 해야지 뭐. 돼. 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오늘 당장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안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이게. 예. 왜 안 하는지. 안 할 이유가 안 할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 예. 여력이 없는지. 뭐 반대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아니 그렇죠. 지금은 이재명 타임 아무도 그렇죠. 예. 이재명 일극체제라 그래요. 일극체제. 예. 근데 일극체제의 위험성, 이전에 보면은 DJ나 YS나 보면 주류 비주로 항상 7대3 정도의 한건 비율을 유지했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일극체제니까 이게 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죠. 예. 그러나 이게 총선 승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지만 개원되고 이제 정식 국회의원들 되면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죠. 요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을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도 연임론이 지금 이제 우세하고 요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물어보고 다니신다는데 그것도 최초로 연임이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를 하다가 집권하고 나서 일정 기간 당 총재를 연임한 거. 그게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 연임론은 네. 총선 끝나자마자 제가 맨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 승리로 이재명의 리더십을 재신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권 교체가 민주당은 목표인데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어제까지도 압도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1등이다. 그러면은 이 체제를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8월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설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것보다는 같이 가자. 근데 그 공감대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한테 물어본 것이 뭐가 나쁘죠? 소통 아니에요? 예. 나는 그거 가지고 좀 나쁘게 기사화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도 언론이 그래서 그러는가요? 근데 우리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리더십을 인정했다, 선택했다 볼 수 있습니까? 이겼잖아요. 아니, 윤석열 정권 심판단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아니, 정치는 네. 상대적이 있죠. 네. 저놈이 못하니까 우리가 덜 못한, 나쁜 놈 중에서 덜 나쁜 놈 뽑듯이.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그런 복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국이가 또 살려주고. 아니, 복도 있고, 운도 있고, 기도 세고. 옛날부터 아무리 복이 있어도 기 센 놈한테는, 운 좋은 놈한테는 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복도 있고,
운도 있고 기도 있고 삼박자를 갖췄다니까. 아, 그럼 우리 대표님이 볼 때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앞을 모르지만 어쨌든 차기 대통령 영순이다. 아 그렇죠. 야당에서. 거기가 돼야 돼. 돼야 된다. 네. 자, 그럼 국힘에서는 한동훈은 이제 그 사퇴했는데 전당대가 약간 좀 연기된다 이러면서 한동훈 조기 등판론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 원로들은 오히려 정치를 뭐 오래 한 분들은 지금 때가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움직이고 있다. 급하겠죠. 예.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내가 총선 때 예. 전국 유세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그 유세 가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4월에 가면 떠나갈 사람 한동훈입니다.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딱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실패한 이인자였어. 집권 여당의 대표 이인자는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 못한 게 협치는 아니죠. 그럼 자기는 이재명 대표를 자기가 자주 만나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국민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입만 벌리면은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운동권 다 끝나버렸잖아요. 쌈마랑 다 끝나버렸어요. 네. 선거 중반전부터 선거 딱 들어가니까 조국하고 싸우고 있는. 제일 위험한 것은 이재명 아니에요? 말하면 실수해. 근데 이것도 없어져. 그래서 그리고 이인자는 달이 돼야지. 어떻게 태양의 둘이라고 자기도 지랄하고 다녀. 이걸 아니 대통령은 차마 말은 못하지만 측근들. 그래서 대통령 중심주의에서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 측근들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도훈이가 언제부터 저러지? 아니잖아. 민심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오려면은 윤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민심을 얻어야 돼. 그것은 뭐냐? 바른 말을 해야 돼. 용기와 뭐라 그랬죠? 그때 뭐 바보같이 뭐 굴종같이 국민 앞에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는 용기를 보여줘야 돼. 최상근 특검하십시오. 김건희 특검 안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돌아올 수가 있어. 그렇지만 지금 윤심 눈치 보면은 못 들어봐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아요. 황우여 위원장 그 점잖으신 분이 전당대회 연기한다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 내 조져버리는 거 봐.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김기현이 나경원이랑 다 못 나오게 정리할 때 이준석이 못 나오게 당원 투표 100% 투표. 예. 지금도 그걸 고치냐 못 고치냐 이거 봐요. 그러면은 당원 100%면 윤심 반영이지. 미군 철수 문제. 이 문제에서 그 엘브리지 콜비 지금 트럼프 차기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도 거론되는데 주한미군 철수론과 한국의 핵무장론까지 언급했거든요. 그럼 우리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안보 전략이 재정립돼야 될 큰 난제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증액 등 예.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잘 하더라고요. 예. 선거용 발언에 대해서 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사실은 어제 앤디가 왔어요. 예. 트럼프 인수위원회 가 있어요. 예, 예. 다음 주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만난다고 내가 오늘 이제 해남 가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만난다. 다음 주에 만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지만은 선거 과정이니까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안 좋고 예. 주한미군의 주도는 미국 국익 차원에서 여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예.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다면은 일본이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 국익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국내 선거용으로 좀 막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나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의원 예결을 강화해서 의원들이 나가야 된다. 미국은 대통령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집권이 대통령, 의회, 언론, 시민단체가 그러니까 같이 공동 집권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원 예결을 강요하고 또 학자들도 자꾸 미국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법사위의 그 뭐 대전문가이신데 검찰개혁 또 약간 국민들은 불안하기도 해요. 검수완박 문제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거기에만 몰두했다 해서 그때 이제 이 중도층이 약간 그거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 검찰개혁 시즌2 검수완박을 완성시키겠다 하면서 지금 이제 그걸 내걸고 있고 검찰의 수사 기소로 분리하고 기소청을 갖다가 기소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러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이걸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예. 국정원만 제가 명실상부하게 예.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개혁됐습니다. 예. 그러나 국정원법을 만약에 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하면은 과거의 국정원법으로 돌아와서 또 정치개입 이런 못된 짓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사위, 예. 정보위 그런 차원에서 가는데 예.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완결하지 못하고 다시 원상 복귀된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개혁은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외국도 분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검찰공화국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나 뭐 검수완박이니 어쩌니 이런 극단적 표현은 할 필요 없다. 예. 안 되고 지금 저대로 검찰 두고 있어요. 모든 것이 검찰에서 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건 개혁해야 된다. 근데 검찰도 보면은 내부 개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 개혁 동력이 아, 그렇죠. 외부에서 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대할 수 지금 있습니까? 현재 예. 거의 3천여 명의 검사가 있잖아요. 예. 2,000원, 7, 8원. 거기에 200명, 100명, 200명의 특수 정치검사가 문제지 예. 2,700, 800명의 검사들은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에요. 예. 왜 우리가 1, 200명 저 사람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느냐?
하는 게 있으니까 내부에서도 개혁에 찬동할 거예요. 예. 이게 검찰 공화국이 예를 들면 폐지되겠네요. 이제. 아, 그래 해야지.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예. 인터뷰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좀 한 말씀 좀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뭐라고 하더라도 백성은 즉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2년간 물가나 민생 경제가 엉망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민생, 물가 문제 등을 논의하고 또 정치 발전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참아가면서 더 노력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